안녕하세요. 픽몬스터입니다. 와킹스의 미친 골로 잉글랜드가 결승전 진출에 성공했고요. 네덜란드를 상대로 경기를 압도하는 잉글랜드의 체급을 보면 이래서 이 팀을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결승전은 한국 시간으로 7월 15일 오전 4시이지만 기다릴 것 없이 중결승전 다 보고 이미 답을 바로 생각해버린지라 분석 영상 바로 제작했고요. 이번 영상은 저번처럼 예약 걸어두다가 시간 또 실수할까봐 바로 그냥 업로드합니다. 자, 그럼 대망의 유로 2024 결승전 분석 시작합니다. 스페인은 이번 유로 2024 조별리그를 전승으로 시작해서 토너먼트까지 가장 깔끔한 경기력을 보여준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스페인의 토너먼트 대진호는 정말 좋지 않았던 것이 개최국인 독일과 프랑스를 만났어요. 16강에 이번 대회 최하체 조지아를 만났었지만 그 다음 상대들이 독일, 프랑스, 잉글랜드가 되었는데 이런 대진에서 지난 유로 2012 마지막 우승 이후 12년 만에 우승을 한다? 우승도 대단하지만 그 과정이 더욱 대단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페인은 제가 첫 경기 분석 때부터 세대 교체가 정말 잘 된 팀이고 기대가 큰 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정도로 잘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 아무래도 16세, 아니 이번 결승전에는 17세가 되는 라민 야말이 첫 메이저 대회에서 얼마만큼 해줄 수 있을지가 물음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라민 야말은 정말 어린 나이에 자신이 앞으로 세계 축구에서 10년 이상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3개의 어시스트를 기록 중이며 직전 프랑스와의 준결승 경기에선 엄청난 원더골을 터뜨리며 유로 대회 최연소 득점 기록을 다시 세웠죠. 스페인은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지난 독일과의 경기에서 크 교수님의 개태클을 받아 부상을 당한 페드리가 결정합니다. 하지만 직전 준결승 경기에서 페드리 대신 출전한 다니 올모가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었고 미드필더와 공격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아주 제대로 잘 해주었어요. 그리고 정말 귀중한 역전골 및 결승골을 뽑아내며 MON급 활약을 보여주었죠. 경기 당시에는 죄책골로 기록이 되었는데 올모의 슈팅 궤적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올모의 득점으로 다시 정정이 된 모습입니다. 스페인의 장점이라면 중원에 로드리를 필두로 한 패싱 플레이가 정말 잘 되며 만약 스페인이 리드를 먼저 잡을 경우 그 리드를 다시 빼앗아 오는 것이 정말 어둡다고 느껴질 정도로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잘 운영합니다. 그러다 상대가 돕다떠서 라인을 올리고 강하게 압박을 들어온다면 또 니코 윌리엄스라는 엄청난 스피드의 공격 자원을 통한 역습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직전 프랑스전에서 니코 윌리엄스를 활용한 빠른 역습 장면이 몇 차례 나왔었죠. 잉글랜드 얘기를 해보면 이 팀이 정말 결승에 올라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개막전에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던 팀인 만큼 정말 체급 하나는 대단한 팀입니다. 물론 토너먼트에서 슬로바키아, 스위스, 네덜란드를 누르고 결승에 올랐다는 점에서 스페인에 비하면 진정한 강팀들을 상대해보지는 못했죠. 잉글랜드는 패당 스위스전부터 스타팅 라인업을 기존 백초에서 백스리 포메이션으로 크게 변화를 준 모습입니다. 물론 일반적인 백스리는 아닙니다. 좌우 윙백에 부카요 사카와 트리피어를 기용했는데 모두 반대발 포지션에 두었다는 점이죠. 아우스게이트 감독은 공격 상황에서 볼을 중앙으로 투입하는 것을 원하는 전술적 의도를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앙엔 케인과 포든, 그리고 벨링엄이 있는 곳이죠. 중앙으로 볼을 한번 투입 후에 프리에이진 윙백들의 오버래핑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특히 부카요 사카가 이런 상황에서 정말 위협적인 모습입니다. 실제로 직전 네덜란드전에선 전반전에 이러한 전술적인 부분들이 사우스게이트 감독이 의도한 대로 잘 나와주면서 네덜란드가 굉장히 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후반전엔 대처가 되기 시작하면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잉글랜드의 모습이 나오긴 했지만요. 자, 그럼 경기 예상을 해보면요, 스페인은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조별리그에서 디펜딩 챔피언 이탈리아를 만났을 때에도 템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경기가 후반으로 흐르고 리드 상황에서 라인을 많이 내리고 안정적으로 하려는 모습은 있었지만 적어도 공격이 필요한 상황에선 라인을 많이 올렸어요. 잉글랜드는 조별리그부터 결승전에 오기까지 상대했던 모든 팀들은 템백을 시도했습니다. 아무래도 잉글랜드에게 공간을 많이 주게 될 경우 수비를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이겠죠.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펩 가르디올라가 아닙니다. 감독 경력이라고 해봤자 미들즈브러를 약 3년간 이끌고 잉글랜드 14별 대표팀을 거쳐 현재 성인팀 감독을 8년간 맡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템백을 세우는 상대로 뚫어내는 세부 전술을 짜는 스킬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금까지 잉글랜드 경기를 보셨다면 충분히 느끼셨겠죠. 감독의 전술이 좋았다기보다는 8강에서 부카요 사카의 동점골도 그렇고 준결승에서 올리 와킨스의 결승골도 선수들의 뛰어난 개인 능력이 만들어낸 득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결승전에서 만난 상대 스페인은 그동안 만났던 팀들과는 180도 다른 전술 스타일을 보일 겁니다. 잉글랜드는 이번 경기 역배당을 받은 모습인데 이번 대회 통틀어서 처음으로 잉글랜드가 역배당을 받은 모습이에요. 사실 결승전은 동전 뒤집기입니다. 저는 이번 대회에서 스페인 경기를 모두 마쳤었고 잉글랜드 경기는 몇 번의 실패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의리를 생각한다면 스페인의 우승을 응원하고 싶지만 잉글랜드는 또 저에게 있어 애증의 팀이기 때문에 선택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대회 잉글랜드의 우승을 예상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관의 아이콘 해리 케인을 우려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렇게 따지면 우승 못해본 선수가 얼마나 많나요? 케인이 워낙 스타 선수이다 보니까 이런 기록이 주목받는 것뿐 전혀 신경 쓸 기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잉글랜드의 승리를 예측하는 이유는 간단하게도 상대가 템백을 하는 팀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잉글랜드의 경기가 답답했던 이유는 오로지 상대가 하프라인 아래서 템백으로 수비를 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세부적인 전술이 부족한 잉글랜드가 고전을 했던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빠른 경기 템포에서 서로 치고받는 양상이 나온다면 혹은 잉글랜드가 역습 축구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잉글랜드 쪽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승은 둘째치고 저희는 배팅을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기 시간에 승부가 날지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2000년대 이후 유로 결승전 결과들을 살펴보면 총 6번의 결승전이 있었고 그중 3번은 연장전 혹은 승부차기 끝에 승부가 났습니다. 사실상 반반이죠. 참고로 정기 시간에 2번의 우승을 달성한 팀이 있는데 바로 부적함대로 불렸던 2008년과 2012년 스페인이었습니다. 특히 유로 2012에선 스페인이 이탈리아를 상대로 결승전에서 4대 0으로 찢어버렸던 경기는 아직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네요. 아무튼 결승전이라 혓바닥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은데 저의 결론은 잉글랜드의 역배당 승리와 플러스 0점 핸디캡 승리, 그리고 두 팀 중 어떤 팀이 승리한다 하더라도 3골 이상은 나오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 2.5 언더를 추천드립니다.